반갑습니다. 저는 이정민 훈장이고요. 요 멘트 하기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름하고 제 연락처하고는 알려드렸고 어떻게 수업 진행할 것인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아직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우리 교육기획서 올라온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는 순수한 영상 제작 촬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라든지 특정 채널을 위한 강좌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기다 명시를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나 유튜브를 좀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해보시고, 그런 강의는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지난 강좌에 유튜브 채널 관리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들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뭐 블로그 입문 과정도 해놨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공개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촬영하는 방법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 근데 편집 프로그램도 굉장히 비쌉니다. 유료 무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제공받은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유료 버전인데 다 구매해서 오세요 그러면 강의 안 들으시잖아. 그때 무료를 제가 다 사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문제는 센터에서 유료를 설치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댁에서 그거를 설치해서 쓰셔야 되는데, 유료가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시려면 비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무료 버전을 쓸 수 있는 거를 좀 해보고,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이거는 약간 성능이 떨어져서 걱정해요. 얼마나 잘 될지는.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콘텐츠 기능 있잖아요. 요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NCS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걸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리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10가지. 기획하는 방법, 컨텐츠 분석하는 방법, 영상 디자인하는 방법, 뭐 쿤티를 어떻게 작성하고, 사전 답사를 어떻게 하고, 조명을 어떻게 하고, 쉽게 말하면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로 드라마를 촬영하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쿤티를 어떻게 작성하고, 조명은 어떻게 하고, 축구 중계하면 중계방송할 때 카메라가 어떻게 포지션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집에서 카메라 한 대 갖고 촬영하는데 스마트폰, 그래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 나가시면 나는 이렇게 찍고 자녀들은 이렇게 찍고 따로따로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합성해서 연결하면 한 편의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예. 그 중에서 이거 다 못하니까 기획하는 거. 기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드라마를 어떤 걸 할 건지, 멜로를 할 건지, 액션을 할 건지,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거를 촬영할 건지, 그런 거. 컨텐츠 분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할 거다라는 거. 예.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 책이 절판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죠? 그러길래 확인해 보니까 절판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 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파워 디렉터 15, 이건 파워 디렉터 16? 아니 18? 18인가 그럴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16인데 절판됐고, 요거는 18 버전이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는 뭐 보시면 알겠고.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쇄를 하실 수도 있고, 인쇄를 안 하셨으면 저처럼 파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NCS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NCS에 가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비서를 하고 싶어. 비서 업무. 난 비서로 취업을 할 거야. 그러면 비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비서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찾아야 돼. 사무, 총무 인사, 뭐 일반 사무, 비서,
그럼 비서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배워야 할, 비서가 알아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쫙 배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를 촬영한다. 그러면 드라마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거지. 여기에서. 뭐더라? 정보통신, 정보기술. 이쪽. 잘못 들어왔다.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사회복지,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여기 있네. 8번 들어와서 문화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 제작으로 오면 연출, 촬영, 조명, 콘텐츠 기획에 들어간 문화 콘텐츠 기획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작은 방송 콘텐츠 제작, 영화 콘텐츠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이런 제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방송을 제작할 거야. 드라마나 이런 거를. 그럼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워라. 이거를 배워서 알아야만이 방송국에 취업을 해서 촬영을 할 때도 알아먹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국가능력표준 NCS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놨는데, 사실 이거를 배우시려면 36시간 중에서 앞부분만 우리가 살해를 해놨는데 원래 280시간이에요. 기초 280시간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 다 배우려면 죽으니까 편집 포함해서 36시간. 근데 중간에 또 공휴일기 돼? 33시간. 그러니까 뭐 뛰고 뭐 뛰면 아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이야기 수월한 것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여기 보면 영상 기획, 컨텐츠 분석, 영상 디자인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6수준인 걸 봐서는 어려운 건가 봐. 1수준에서 8수준까지가 있는데 4수준이면 좀 수월한 거고, 이 중에서 디자인은 6수준이니까 레벨이 좀 어려운 거예요. 수준이 다 달라. 요거 3수준은 쉬워. 이런 것들. 그럼 여기 용어들이 있죠. 코덱이라는 말이 뭐고, 그러니까 여기 미속 촬영, 고속 촬영, 수중 촬영, 항공 촬영 이건 안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자,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기획을 해야 되잖아. 기획이란 말이 뭐예요?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지, 어떻게 영화를 제작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촬영을 배우시겠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여기 오셨을 때 아마도 그래 나는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나 이런 데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나름 생각을 했지. 쉽게 말해서 먹방을 만들 건지, 여행을 할 건지, 뭐를 만드는 거를 쿡방을 하는 건지, 음식 만드는 걸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뜨개질을 잘하니까 뜨개질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할 건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나름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렸나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이런 거야. 영상 제작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거 몰라도 돼 우리.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 돼. 저작권, 초상권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 결승전에 나가서 영상을 막 촬영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 선수 갑자기 날 왜 찍어요? 나 초상권에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올림픽 나가지 말아야지. 연예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초상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몰래 와서 찍으면 그건 초상권 걸리는 거지. 그래, 국제경기 나갔잖아. 올림픽에 나가고 전국체전에 나갔으면 내가 얼굴을 쉽게 말해서 나쁜 표현은 팔린다는 거잖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감수해야지. 근데 우리 수업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잠깐만 좀 찍을게 하고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이거는 허락을 받아도 안 되지. 허락을 해줘도 안 되고 이걸 내가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잖아. 단체 사진 찍는다 해갖고 착각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은 또 졸업 앨범에 선생님들 얼굴 안 넣겠다 그러잖아. 개인정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일단은 열어가야지. 이거 하는데 10년 걸린대요. 숙달되는 기간이 10년이래. 쉬운 건 아니지, 그렇지. 자, 한번 좀 봅시다. 여기 기획을 정립하는 개념이다.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는 게 그런 건데 어떻게 나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할 거냐. 콘텐츠. 예를 들어서 나는 야구하는 장면을 아니면 탁구를 좋아하는 탁구 동호회인데 탁구하는 모습을 촬영할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멀찌감이 서가지고 두 사람 경기하는 거를 왔다리 갔다리 내가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탁구를 했구나라고만 끝난 거지 그거는. 그러나 영상에 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브할 때 탁공을 탁 올리면서 탁 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거를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면 그 부분만 탁 촬영할 수도 있잖아. 그 부분만 딱 서브하는 것만. 그러면 이제 스매싱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또 한쪽에서 한 사람 일방적으로만 찍으면 안 되니까 상대편도 찍어야 되겠지. 근데 카메라가 한 대면 어떻게 돼요? 이쪽 A라는 사람 거를 위주로 먼저 찍다가 자 반대편에서 한 번 더 찍을게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저쪽 건너가서 상대편 선수가 또 스매싱하는 모습을 또 찍어줘야 되겠지. 그렇지. 카메라가 한 대면 그렇게 해야 돼. 두 대면 어떻게 돼? 동시에 찍으면 되고 세 대면 위에 매달아 놓고 찍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다 뭐 자막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타이틀은 어떻게 넣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뭐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저도 이거 모르겠더라고. 예. 기획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소비자가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분석하고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 보셨잖아요. 방송으로요. 어떻습니까? 영상들이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도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하고 막 상대편 선수를 막 매트에다 꽂아놓고 한판승을 막 이기는 거 이런 모습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애국가를 막 합창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생겨? 애국심이라는 게 막 끌어오르잖아. 그게 뭐야? 그게 기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어린 자녀들이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단 말이야. 3대야. 근데 그 자녀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손자녀들이.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의 모습을 막 화를 내고 찡그리는 모습도 예쁘고 빵긋빵긋 웃는 모습은 더 예쁘고 하다못해 애기들은요 막 응가하는 모습도 예뻐요. 그렇죠. 막 재치기를 해가지고 막 여기 밥풀이 튀고 해도 애들은 이뻐. 어른이 그러면 추섭스럽지만 애기들은 다 예뻐. 여기 콧방울이 이만큼 풍선이 달려도 예쁘고 다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울어도 예쁘고. 그거를 좀 더 어떻게 촬영하냐. 각도를 좀 바라보면서 그러면 더 그렇다고 애 보고 야 너 더 울어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이 잘 숙달이 되면 딱 스마트폰 옆에 있으니까 바로 탁 촬영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기획성, 방향성 결정하고 소비자라는 건 누구야? 나지 나. 내가 촬영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촬영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보고 요구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촬영을 해야 되고 내가 여행을 갔으면 옛날 같으면 그냥 무턱대고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기승전결에 맞춰가지고 예를 홍도를 갔다 홍도. 그럼 홍도에 뭐를 먼저 찍어서 보여줘야 될지 이런 거. 아니 편집은 하면 되니까 순서는. 태종대를 갔어. 부산에 그럼 태종도 올라갈 거냐 아니면 태종대 밑에서부터 촬영할 거냐 그런 콘티는 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촬영하려고 여행 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촬영하려고 여행 가는 건 아니죠. 여행 가셨으니까 촬영하는 거잖아. 촬영하려고 여행 가는 거는 그거는 상업적인 사람이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를 갔단 말이야. 저기 외국을 나갔단 말이야. 나갔으니까 좀 남기려고 내가 촬영하겠다 이거지. 이왕이면 멋있게. 그럼 삼각대 없이 셀카봉 없이 카메라만 들고 핸드폰만 들고 촬영하기에는 불편하니까 그래 셀카봉 조그만 거 하나 내가 사들고 가자. 그러면 좀 흔들림이 덜 하겠지 뭐 이런 거. 이왕이면 좀 조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어두운 날 이렇게 촬영하면 멋있을 것 같아. 그럼 조그만 조명이라도 하나 더 사가면 좋겠고. 요즘은요 그 셀카봉에 바람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촬영할 때 머리카락이 막 바람이 날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노래할 때도 막 선풍기 틀어놓으면 막 머리카락 날리면 역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소품들이. 그러면 저야 머리가 짧으니까 바람이 안 날리겠지만 긴 머리 소녀 이분들은 탁 촬영할 때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흔들린단 말이야. 바람 부는 것처럼. 왠지 더 예쁘잖아. 그 알아야 뭘 하지. 모르니까 못 사가고 알면 사가면 딱 찍으면 멋있는데 그건 짝꿍들 친구들 거 보면 멋있게 찍었는데 나는 쭈글쭈글하게 나온단 말이야. 조명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조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은박지. 라면 상자 같은 데다가 붙여. 은박지 못 쓰는 거 찢어진 거 A4 용지만한 걸 해갖고 2개 붙이면 크잖아요. 그쵸? 그거 2개를 만들어서 애들 보고 야 엄마 찍는데 이거 비춰줘봐. 그러면 애들 얼굴이 환하게 비춰주잖아. 반사가 되니까 얼굴 환하게 잘 나와요. 응? 그거를 뭐 몇만 원짜리 저런 조명판을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 라면 상자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애들 잘 붙이잖아. 풀로 붙여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뭐 비용을 들여서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 기획, 뭐 홍보 카테고리 핵심 구성 내용 어쩌고 저쩌고 구성안 작성, 스텝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스텝. 예를 들어서 아까 탁구 촬영하는 걸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해? 카메라가 3대가 필요하니까 카메라 기사, 카메라 감독이 3사람이 가야죠. VJ가 3명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가야죠. MC가. 그런 거 할 사람 없으면 나 혼자 내가 다 촬영해야지. 나 혼자 인터뷰해서 내가 조명 맞춰놓고. 근데 조금 있거든. 동호회 사람들 있잖아. 탁구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한 10명이 동호회를 구성했으니까 야, 2사람 경기하게 냅두고 나머지 사람 나 좀 도와다오 해가지고 여기 조명판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게 스텝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7살짜리 8살짜리 꼬맹이들 있으면 걔네들을 스텝으로 구성하면 돼요. 이렇게 조명판 만들어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햇살이 비치니까 비춰주면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 촬영할 때 대형 조명판 보셨죠? 전기 씌우는 거 말고 빛 반사시키는 거, 은박지 같은 거로. 그럼 방송이니까 큰 거로 하지만 가정에선 큰 거 필요 없으니까 A4 용지만 하는 거 2배만 하면 되잖아. 접어서. 그러면 코스트코 백에다가 2개 담으면 되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놀러가면 의자처럼 앉을 수도 있고 펴서 은박지니까. 또 조명판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촬영하는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왕에 촬영했으니까 한번 요거를 어떻게 꾸밀 건지 편집을 할 건지 제목은 어떻게 낼 건지. 예. 이번에 그 트롯 전국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트롯이 열풍이 됐잖아요. 열풍이 됐는데 트롯 전국체전이 뭔가 했더니 지역별로 유명한 가수들이 지역별로 있잖아요. 뭐 경상도권에 어느 유명한 가수, 뭐 전라도권에 뭐 남진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좀 젊은 세대들 잘하시는 분이 뭐 코치를 하고 응원단장도 있고 뭐 해가지고 저기 전국체전 경기하는 것처럼 시도대항전 경기를 하는 건가 봐요. 구성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구성. 그러면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그 구성을 했을 때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닙니까? 했으니까 오케이가 돼서 지금 방송에 광고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시그널을 어떻게 제작할 것이며 광고지 홍보지는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거를 또 제작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쫙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스튜디오 어디에서 촬영할 것이며, 그럼 그 스튜디오는 장치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조명은 어떻게 하고 음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면 미스트롯 촬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촬영할 때는 촬영을 했지만 그걸 갖고 후보 정하잖아. 여러분 미스터트롯 예선하는 거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노래만 부르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방송으로 볼 때는 어때요? 사전 인터뷰하는 것도 보여주고 중간에 생활하던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코믹하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능이니까. 전 그거 보고 나서요, 진짜 방송하는 사람은 대단하다. 저건 혼자는 진짜 안 된다. 혼자는 안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도자크 그 영상 촬영하는데 5분짜리 만들기 위해서 한 10시간은 촬영한다 그랬죠. 근데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주면 어떻게 돼? 2-3시간이면 촬영이 끝나. 편집은 어차피 시간이 더 들어가겠지만서도 그런 거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야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이 이면지나 또 연습장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거기다가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뭐 어디서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건 아니니까는 아까 우리 탁구 이야기도 나왔고 어린 아이들 이야기도 나왔고 뭐 스트레칭이나 체조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나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난 여행을 갈 거야. 그럼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장소를 선정을 하죠. 여행이라는 건 장소를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가서 구경만 하고 와요? 아니죠. 먹고 자고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고 그거를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 아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저는 제주도 요 앞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도 안 타고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주도 사람 외에는 없잖아요. 타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갈 수는 없고 배를 타고 가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동 경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코로나 지금 19 시즌이니까 주의사항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어디가 밥맛이 좋은지 음식을 좋은지 식당도 있을 테고 여행지니까 여행 명소는 또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당일 코스가 아니라 하룻밤 주무실 거라면 어떤 데서 주무셔야 되는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거를 여러분이 이 강좌가 끝날 쯤 되면 나름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계획안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어떤 기획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방송국이 이제 제작국장이 오케이가 사인이 나야 뭐 여비를 받아서 가던 기획비를 받아서 나가서 촬영을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기획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뭐 종이에다 써서 제출한 건 아니고 대신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나 혼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면 야 이번에 8월 중간에 우리 광복절 때 한 3일 쉬니까 이번에 여행을 못 갔으니까 어디 한번 서해안으로 한번 가자. 그때는 아무래도 태풍도 지나갔을 것이니까 그때 한번 다녀오자. 그러면 말리포를 갈까 천리포를 갈까. 말리포를 간다 그러면 말리포 노래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걸 한번 촬영해보고 그 말리포 사랑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배경음악을 깔아가지고 그 풍경을 바다 풍경을 쫙 촬영하는 거를 배경음악으로 깔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보자. 그런 기획안은 만들어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서로 가서 무턱대고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찍을 거는 뭐하러 배우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내 마음대로 찍고 오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거를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면 자 컨셉을 잡아야 돼요. 설거지를 막 하는데 갑자기 왜 목이 아프지? 라는 거를 컨셉을 만들어서 본인이 연출을 해야 돼. 여러분도 혹시 이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딱 하다가 고개를 딱 돌려보고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뭐 이러든지 이럴 때는 저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하고 거기서 체조도 할 수 있지만 거실 옆에 커튼을 배경으로 놓고
자, 이럴 때는 앉아서 하는 뭐 스트레칭, 서서 하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많은 설명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5분 내지 10분 정도? 그럴 때 이렇게 할 건지, 그럼 의자에 앉아서 할 건지, 아니면 주방에서 서서 할 건지, 주방에는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도구라든지 싱크대를 붙잡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이 기획을 잡아보는 거야.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목욕탕에서, 욕조에서 애들 목욕시켜주면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애기들 궁둥이 노출은 되지만 반대편 노출은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요, 애기들 목욕하고 나서 거울 보고 한창 쫙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찍힌 거야. 머시마가. 고추가 찍혔어. 내 새끼니까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경찰에서 와서 체포해 갔어. 아동 성폭력에 관한 위반에 대해서 체포했대. 뭐야 이게? 내 새끼도 함부로 못 올려, 함부로. 궁둥이는 괜찮아. 애기 볼기짝 나온 거는. 근데 그 외에는 안 돼. 위험해요. 그리고 애기들 얼굴 나오면 안 돼 또. 아, 우리끼리 볼 거야. 그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안 좋다 이거지. 그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욕조에서 촬영하려면 엄마가, 할머니가 애기들 목욕하는 물놀이 해주는 장면을 놀아주면서 촬영을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 그리고 잘못하면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카메라가. 그러니까는 카메라를 누가 찍어줘야 되겠지. 그럼 찍어줄 거냐? 아니면 거기다가 봉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거치대를 달아서 계속 찍게 할 거냐?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애들 찍어주면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탁구 이야기도 나왔지만 탁구에서 동호회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이번에 우리 탁구 동호회 홍보하는 걸 하나 찍자, 영상을. 그러면 주변에 탁구대를 좀 눌려놓고 결승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두 사람, 탁구를 좀 잘하시는 두 사람이 막 핑퐁 하는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주변을 뭐 와 응원하는 소리도 들어가게 하고, 그 뭐 옆에 멤버들이 와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박수 치는 모습도 찍고, 그 다음에 두 사람 경기하는 모습을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찍으면 힘드니까 한 사람 걸 위주로 찍어주고 또 반대편에 찍어주고 이렇게 할 거냐, 아까처럼 두 대 카메라를 동시에 놓고 계속 찍을 거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장면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터뷰할 때 주의사항이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실 때 남녀 등산 회원들 모여서 산에 가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성 회원들을 사진 찍을 때는요, 산에 출발하기 전에 찍어드려야 돼요. 가장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 그리고 땀 삐질삐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걸 또 찍겠다고 옆에서 카메라 들이대면 뭐라 그래요? 혼나죠. 얼굴 화장 다 지워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는요, 막 땀이 좔좔 흐르는 장면에서 인터뷰를 하면 좋아. 제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고 막 경기에 임했는데 이겼습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역동적인 모습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 쫙 깨끗하게 좀 씻고 나온 모습을 인터뷰해야지. 그렇죠? 지금 막 두 사람 경기 막 끝나는데 인터뷰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헉헉대고 있는 사람한테 오늘 경기 어땠었나요? 그러면 아무리 짜고 치는 거라지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시간을 뒀다가 심호흡이 좀 안정되고 나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야, 좀 이따 우리 인터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또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해야 되겠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종이에 좀 적어보자 이거야. 주제는 뭐야? 주제. 무엇을 찍을 거냐?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 이게 주제예요. 여행을 간다. 예를 들어서 홍도를 간다, 제주도를 간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제주도 처음부터까지 다 뒤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 어디 주상절리를 가겠다. 그러면 주상절리를 가면 그 주상절리를 쫙 먼저 보여주고 주상절리된 소개글을 자막으로 달 거고, 주변 영상을, 주변 풍경을 촬영해서 보여줄 거고, 그때 나도 등장해가지고
이 주상절리가 어쩌고 저쩌고, 특히 이 해변은 이런 거로 유명하고 뭐 공룡 발자국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도 할 거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예. 여러분 뉴스라든지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뉴스 할 때 특파원들이나 또는 기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촬영할 거 아닙니까? 그때 미리 다 준비를 해놓거든.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지 미리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 이야기만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나 혼자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애기들하고 놀아주는 장면을 다른 어른이 촬영할 거냐?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애들하고 놀아주는 장면을 내가 촬영할 거냐? 나는 놀아주는데 특기가 있어. 그러면 내가 놀아주는 게 좋고, 난 놀아주는 데는 영 소질이 없는데 내가 잘 찍어. 그러면 내가 찍어주는 게 좋고.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스텝들도 여러분이 한번 갈성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방송용이니까 제가 스텝이라고 했고요. 가족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스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촬영할 거란 말이에요. 이 상품을 어떻게 기획할 거냐,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백팩을 보여줄 건지에 따라 달라져요. 백팩은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가방이니까. 그렇죠. 그럼 백팩을 먼저 사진을 찍던 영상으로 촬영하던 찍을 때 백팩만 위주로 찍고, 그 백팩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사람 뭐 1m 70짜리 남성이 착용해 봤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사진에 있더라고. 그 뭐 실제 모델이 나와서 가방을 메고 그 안에 어떤 많은 물건들이 백팩에 들어가는 건지. 그럼 복장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양복 입고 백팩 메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게 신사용, 뭐 예를 들어 서류용 백팩 같으면 양복을 입지만, 뭐 간편복을 입고 활동복을 입고 백팩을 메본다든지 그런 영상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실내에서 촬영할까요? 야외에서 촬영할까요? 야외에서 촬영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등산복 같은 걸 하겠다 이거. 등산복. 이명웅 씨가 자기 혼자 캠핑 가는 거를 꿈꿔왔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밀레인가 어디 거기에서 광고 모델로 채택됐잖아요. 광고 잘 들어와. 그러면 그런 광고 모델 같은 걸 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 기획사에서 알아서 촬영하겠지만은, 내가 혼자 할 거라면 내가, 야 이거 백팩 매봐, 요 코펠 버너 사용하는 것만 해봐, 그거 내가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하려면. 그때 집에서 코펠 버너 써요? 아니잖아. 야외에서 해야지. 야외에. 근데 야외에서 나가서 촬영하려면 함부로 코펠 버너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캠핑장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장소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배경 그림을, 캠핑장 같은 야외 같은 배경 그림을 깔아놓고 실내에서 촬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음식을 먹는 거다 그러면 뭐 먹방을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랍스타를 먹는 건지 호떡을 먹는 건지에 따라서,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걸 할 때도 그냥 큐빅 반지를 쓰는 건지 다이아몬드 왕캐럿 이런 거를 쓰는 건지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이나 복장도 달라야 돼요. 그렇죠. 자, 진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냥 추리닝 바람에 찍어.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 귀부인처럼 뭔가 좀 돋보이는 영상을 해서, 모습으로 해서 그 어떤 귀걸이나 반지를 해주면 더 멋있을 수도 있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의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화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야 모델이 들어오면 전달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메이크업을.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우리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냥 내 편한 대로 막 찍었잖아. 그 영상 퀄리티가 안 올라가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어린아이랑 놀아주는데 촬영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작잖아, 키가.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줘,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죠. 눈높이에 맞춰서 찍어줘야 돼. 카메라를 낮춰가지고, 삼각대를 낮춰가지고, 삼각대에다 바퀴를 달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애기들 유모차 있죠? 애기들 유모차 있지 않습니까? 보행기 있잖아요. 보행기에다 카메라를 달 수도 있어요. 거치대를. 그리고 그 카메라 앵글을 애기를 향해서 찍는 거예요. 우리 예능 코너 보면은 내가 나를 보면서 막 내가 어디 다니는 촬영 하잖아요. 그걸 애기한테 하는 거지, 보행기 태워가지고. 반대로 보행기에다가 카메라를, 스마트폰을 달 때 밖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밖을. 그럼 보행기가 움직이는 대로 촬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보행기가 높이가 낮잖아요. 사람 시선에서, 어른들 시선에서 볼 때는 위에 거를 찍지만 보행기 수준에서는 낮은 거를 찍는단 말이야. 달라요, 시선이. 일본의 사진작가 중에요, 휠 베드를 타고 다니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휠 베드. 엎드려서 살아요. 그런데요, 손가락 2개하고 입만 움직인대요. 손가락 몇 개하고 입만. 필름을 교체를 못해요, 이 사람은. 혼자서. 지금은 디카니까 찍지만 필름 시절에는 필름 카메라에 필름을 한번 집어넣고 나가면 찍고 와야 돼. 중간에 필름을 교체를 못하니까. 그러면 셔터 누르는 데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 손가락을 이렇게 딱 누르면 셔터가 눌리게끔. 근데 이 사람은 바닥에 내려가 있죠. 휠 베드니까. 휠체어는 그나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은 다 아랫바닥에서 찍는 거예요. 아래에서 시선이. 사진도 수준급이지만 열광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시선을 맞춰야 돼요. 눈높이 맞추면 사진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막 찍거든. 여러분들 그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영상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VJ 아저씨들이 그 가방, 그 집 같은 데 들어가서 몰래 찍잖아요. 거기 누가 있는지 다 알아. 저기 카메라 삼촌이 있다고 다 애들 알아. 근데 그게 시선이 누구 돼 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잖아요. 어른 눈높이에 맞추면 아무런 재미가 없지. 애들 머리 꼭지만 찍힐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키가 작으니까 그 VJ 삼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쭈그러져 갖고 애들 시선에 맞춰서 촬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실감 있고 재미있는 거지.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찍잖아, 위에서 아래로만. 그럼 애들 꼭지만 보이잖아, 머리 꼭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제가 사진하고 영상하는 걸 아니까 애들도 그거를 어릴 때부터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큰 SLR 카메라 주더라도 지들이 낑낑 메고, 목에다 메고 이렇게 찍는데 애들은 어떻게 찍어요? 저를 올려보고 찍죠? 제가 찍힌 사진 중에는 올려서 찍은 사진이 한 개도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게 태어나서 저를 그렇게 찍어준 거야. 밑에서 위로. 애들은 어리니까 작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 다시 보면은요, 눈물 나요. 너무 고맙고. 왜?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사진은 지구상에 제가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가 찍어준 사진인데 더더욱 이렇게 찍어준 것도 아니고 밑에서 찍어줬잖아. 그러니까 저는 애들 찍을 때 어떻게 한다? 애들이 놀고 있으면 저는 엎드려서 찍어줘요. 그 애들 시선에 맞춰주고 찍어야지. 그렇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어른이 위에서 찍어줘. 자기 욕심대로만. 안 돼, 안 돼. 눈높이 맞추는 거, 요걸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콘티라는 말도 나와요. 콘티. 제가 다음 시간에 콘티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콘티는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멸의 이순신 뭐 이런 거 있었죠, 드라마. 대장금 이런 드라마 있죠. 그 대본 보셨어요, 혹시요? 장금이가 이런 대사를 한다, 뭐 누가 이런 대사를 한다 이렇게 글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는다고. 그럼 대략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죠? 왜? 요런 동작을 취한다, 저런 동작을 취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써놓으면 쉬워요. 주로 CF 촬영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 미녀는 괴로운가? 그 뚱뚱한 사람이 해가지고 김하중 씨 나오는 거 드라마 있었죠, 영화 있었죠.
그 콘티북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어렵게 구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 콘티를 하나 여러분이 만들어줘도 돼요. 애기들하고 놀아줄 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은 엎드려서 촬영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보행기에다가 보행기 그림, 유모차 그림에다가 거기다 카메라를 달아놓는다 뭐 이런 거. 그럼 애들은 거기 얼굴이 보이면 애들은 쳐다봐요. 만져보고 그럴 수 있거든. 그럼 뭐 가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수립. 방송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하겠다 이거야. 그 다큐멘터리가 남산에서 찍는 거야. 그러면 예산 비용이 별로 적게 들어가는데, 저 시베리아 가서 촬영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시베리아를 한 100명이 간다 그러면 항공권서부터 시작해서 뭐 복장, 먹을 거, 입을 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예산 수립을 하고 가시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나 이제 이거는 방송국에서는 스태프들, 지금은 잠깐 쉰 방송이 하나 있죠. SBS에서는 병만족이 지금 쉬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촬영을 못 나가잖아, 해외로. 그렇죠. 그래서 김병만 씨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송을 잠깐 멈추고 다른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 풀리면 다시 가서 촬영할 테니까 그동안 기다려주세요 라고 엔딩 장면하고 끝났었어요. 꽤 오래전에. 근데 그 병만족 촬영하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VJ들이 있지만 카메라 감독도 있죠. VJ는 소형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VJ이고, ENG라고 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큰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감독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레벨이 높지. 근데 막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범 넘으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비 철수한단 말이야. 그때 또 철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로 이동할 때 보면 커다란 무슨 이렇게 백에다가 장비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너끈히 들어갈 만한 톤통인데 보니까 그게 카메라 가방이야. 그런 것들 해보세요. 그런 장비를 옮기려면 공짜로 누가 지게 짊어지고 또 옮겨주는 거 아니잖아. 다 돈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짐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자, 자동차, 자가용으로 간다 그러면 5명이 간다 그러면 자가용에 5명은 탈 수가 있지만 7명, 8명이 탄다 그러면 일반 자가용을 못 타니까 렌트라든지 아니면 뭐 승합차 있는 사람하고 교체해서 빌려가서 탄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거를 명시화해보자는 연습을. 동서 나 차 좀 빌려줘. 나 이번에 가는데 인원이 많아서 동서 차 좀 빌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말로 끝나면 되는데 그거를 한번 기록을 해보자 이거지. 예산도 짜보자 이거지. 안 짜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평상시 해봤던 것들이니까. 그러나 이게 내게 아니라 같이 여러 사람, 남하고 같이 어울릴 거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보니까 예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뭐 캐스트비가 얼마고 8억이 들어가고 진행비가 700만 원이고 촬영 진행비가 얼마고 미술비가 4,400이고 보조 출연이 뭐야? 엑스트라인가? 1,500만 원 들어가고 운송하는데 1,250만 원 들어가고 보험료가 65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24억 6,500만 원 뭘 하는데? 대하드라마 촬영하나? 아니야, 대하드라마는 몇백억 들어가요. 조명이 1억 2천 들어간대. 1억 2천. 촬영 기자재가 1억 4천 들어간대. 없으면 살아야 돼. 이번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다큐멘터리 내용이 뭔가 봤더니 비무장지대 안에 사는 딱따구리를 촬영하는 거야. 그럼 딱따구리가 눈에 잘 보여요? 저 비무장지대 안에 처박혀 있는 놈이? 그러니까 초대형 망원 렌즈를 사야지. 과거에는요,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나라 새 박사님
유명하신 새 박사님 있죠? 그분이 예, 윤무부 교수님한테 가서 망원의 집 빌려주세요. 그래갖고 빌려갔대요. 카메라 방송 장비 중에 가장 좋은 게 윤무부 교수님 댁에 있대요. KBS도 없대.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서 KBS 그거를 사자 그러면 사주냐고, KBS에서. 그러니까 윤무부 교수님한테 빌려가는 거야. 돈 대고 빌려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요즘은 그분 방송에 안 나오시죠? 뭐 몸이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대요. 많이 돌아다녀서 그러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촬영을 나간다 그러면 장비가 없으면 살 수는 없으니까 빌려가야 되겠지. 이틀 빌려가는데 보험도 껴야지. 그런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동서한테 빌려달라고 했더니 동서가 자기도 쓴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렌트해야지. 우리끼리 놀러 갈 거야. 우리 집끼리 처가 식구하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뭐 십시일반 얼마 내서 렌트하면 되는데 동호회사가 한대. 내가 다 낼 거 아니잖아. 그러면 회비도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해보자 이거지. 24억.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는 비용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24억이면.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제가 메모를 좀 하나 해드릴 테니까 그 메모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여행을 갈 건지 나 혼자 가는 건지 우리 본가 식구들끼리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시댁 식구를 가서 친정 식구랑 가는지 처가 식구랑 가는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가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먹방을 한다 이거 먹방. 먹방은 나 혼자 먹어도 되고 둘이 먹어도 되고 나가서 안 먹고 방구석에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먹방 촬영하는 게 가장 수월해요. 조그만 공간에서 혼자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은 먹방 하다가 죽지. 혹시 여러분 먹방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제가 20살이었으면 이거 해서 돈 벌었어. 우리나라에 그 뭐더라? 뷔페라고 하는 문화가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아주 신바람 나서 전국을 다녔어요. 그때는요 접시도요 요즘처럼 그렇게 조그만 접시 안 주더라고. 세수대만한 거 주더라고. 그거로 보통 15번을 먹어요. 지금은 결론을 말하면 라면 2개도 못 먹어. 근데 그때는 그게 15치를 먹고 애들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제 후식 먹어야지. 그만 4번 더 먹어. 그 점심 때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먹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나가서 또 저녁 먹으러 가. 그때는 다 잘 먹었잖아요. 우리가 못 먹었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관장을 하는 거지. 많이 먹고. 근데 돈까지 번다고 생각해봐. 아주 제가 날렸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먹방하면 죽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여기서 먹었는데 밥이 좀 더 많았었으면 못 먹고 전 남기는 걸 싫어하니까 다 먹기는 먹는데 괜히 다 먹었다가는 또 좀 배탈 날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먹으면 라면 2개 끓이면 옛날에는 라면 10개를 끓여서 둘이서 저희 형제가 10개를 끓여가지고 밥 한 통 다 말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생쌀 씻고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잘 먹었었단 말이야.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 풍족하게 못 먹여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암암리에 다 먹어놨죠. 그렇게 먹고 살았어. 부모님만 모르는 사연이지. 그렇지. 그런데 요즘 먹방하는 친구들은 잘 먹잖아요. 다 잘 먹는 건 아니고 잘 먹으니까 먹방 하겠지.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국을 다니면서 먹방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좋은 좌석 있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다 주문하면 다 준대. 그거를 뉴욕까지 가면서 계속 먹는 거야. 몇 시간, 몇 시간을. 예전에 그 누구도 벤츠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비행기 내에서 먹방을 하면서 가더라고. 뉴욕을 가면서 해. 그리고 도로시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분. 세상에 매운 건 혼자 다 먹더구만. 저는요 그
무슨 낙지해갖고 맵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말만 들어서 속이 쓰려요. 매운 걸 못 먹어요. 라면을 끓일 때 매운 게 올라오죠. 스프 집어넣으면 그때 막 되게 힘들어해요. 라면은 먹는데 그 매운 내가 올라올 때는 피난 가야 돼요. 매운 거 얘기만 들어 속이 쓰리는 사람인데 그러한 무슨 뭐 낙지볶음 이런 거는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랬더니 뭐 요즘은 그 면 종류도 맵게 나오대. 애들은 잘 먹어요. 맵다 하면서도 먹는데 저는 맵다 하기 전에 쓰러져. 저 같은 사람 좀 먹방 못해요. 그리고 저희 청춘 때는 그렇게 매운 거 없었잖아. 고추장이나 더 있었지 뭐 매운 게 있겠습니까? 자, 먹방을 하려면 여행을 다니면서 먹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배달시켜가지고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쿡방 만들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생선 참치 한 마리를 사 통째로 해서 서투르지만 자기가 그걸 해체해. 그 옆에 잘하는 사람이 도와줘. 이거는 어느 부위가 어느 부위. 참치 한 마리 다 먹어. 그리고 소를 사가지고 소 뭐 뒷다리 쪽을 하나 통째로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일해서 구워 먹고 뭐 찌개해서 먹고 볶아 먹고 해갖고 막 먹더라고. 근데 커다란 판에다 놓고 막 구워요. 산적만치로. 옛날에 보면 우리 산적들 영화를 보면 막 닭다리 잡고 뜯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컨셉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조신하게 저 사람 먹을 것 같지 않은데 조신하게 말도 없이 혼자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거 안 먹고요. 그냥 밥만 비벼갖고 먹어. 근데 멋있게 맛있게 잘 먹어. 침이 꿀꿀꿀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게 보여. 어떤 사람은 뭐 랍스타 이런 것만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방이라면 먹방할 거라면 이렇게 근데 전 먹방을 못하니까 생각을 안 할게요. 쿡방 하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백종원 씨. 백종원 씨는 쿡방 하고 나서 마지막에 먹잖아요. 근데 먹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죠. 유튜브 역사상 어떻게 됐어요?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을 동시에 받았잖아요. 개설한 지 한 2주 만에 끝났나? 100만 돌파하는데 2주 만에 끝났을 거야. 여러분 돈을 벌려면 유튜브에서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요.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1년 안에 그 사람의 영상을 본 합산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저처럼 2시간짜리 올리는 사람 같으면 2000번면 4000시간이죠. 2시간짜리를 2000번을 봐야 400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분짜리를 보려면 몇 번을 봐야 돼요?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독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보면 10,000명이 한꺼번에 보면 금방 보는 거잖아. 근데 구독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10명, 20명인 사람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냐, 걸그룹 출신이냐, 그럼 금방 도달하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정민 원장이 누군지 모르잖아. 저는 1000명이 도달할 때 몇 년이 걸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개설해 놓고 나서 2014년에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한 4년 지났나? 2018년도쯤 돼서 유튜브에서 자기합수표를 보내준대요. 왜? 속으로 왜? 그랬지. 야, 유튜브에서 돈 보내주니? 검색해봤더니 돈 보내주는 게 있대. 돈을 벌었으니까 $100를 보내준대요. $100. 그 처음에 자기합수표를 가서 은행 가서 조회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꾸준히 돈이 들어오더라고. 한 2년 넘게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힘입어서 유튜브 하는 방법을 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처럼 앉아서 공부하시던 분이 자녀들하고 노는 방송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한 6개월을 했는데 구독자가 10명에서 끝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컨셉을 바꿨어요. 재미난 이야기 하는 거. 신우이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이런 요령,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야. 뭐뭐 했다는 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뭐 시아주버님하고 얽힌 썰 뭐 이런 거. 그럼 사람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도 돈 벌어요. 왔어요. 얼마 왔는데 전 7자리 왔어요. 그러더라고. 저 처음에 10만 원 왔는데 그 사람은 100만 원을 왔대. 꾸준히 100만 원씩 온대. 그 속으로 저는 배가 엄청 아프죠. 근데 그 사람하고 저는 길이 다른 거니까 할 수 없잖아. 저는 선생으로서 잘 키웠으니까 뿌듯하잖아. 제가 뿌듯해하면 커피라도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주더라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자랑을 하는데 마치 제 일처럼 즐거운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많지는 않아. 그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예. 뭐 제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작. 뜨개질하는 거 이런 거. 어떤 분은요, 그 뭐더라, 아크릴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칸막 있죠, 아크릴. 여러분 그 아크릴 안에다가 글자 새기는 거 아세요? 아크릴 속에다가 레이저로 글자를 새겨. 그 밑에 조명을 비치면 거기 조명이 색깔별로 딱 나타나요. 그 집에도 하나 있어요. 애가 사왔어. 꽃 같은 게 안에 있는데 불빛이 막 움직여요, 안에서. 레이저, 이거 아크릴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새기는 거, 안에다가. 바늘을 길게 넣어갖고 새기는 건 아닐 테고 목으로 새기더라고. 근데 그게 노하우잖아. 그거를 공개하고 싶어도 노하우가 공개되면 밥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안 들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노하우를 딱 올리는 순간, 자기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는 밥줄이 끊어지는 거지.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3D 펜. 3D 펜에 우리나라 대가라고 하는 분 있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예, 여기다가 유튜브 3D 펜 3D 펜 유튜브 하면 산하고라고 나와. 산하고 3D 펜 장인이야. 이 사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도 팔아. 여러분 오이 좋아하시나요? 이 오이를 3D 펜으로 칼을 만들어서 이 오이를 자르는 건가 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요 3D 펜 갖고요 집도 만들고요, 공사장에 건물 벽 허물어진 것도 보수하고요. 저번에 보니까는 그 복염이네 집에 철조망이 막 뭉개졌더라고. 그것도 다 보수하고요. 그런 거 하더라고. 이분은 이거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 이런 거. 여러분은 어떤 거를 공개할지. 또 이야기하는 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재미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강좌.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작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촬영을 할 때 어떤 용도로 어떤 내용을 촬영하실지를 기획을 갖고 오셔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 난 다음에 이거 배우고 나면 그때 뭐 촬영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한 10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저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 편만 가지고. 장기적인 거 계획 잡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거 계획 잡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 이런 상황이 같으면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한번 만들겠다. 그래서 타이틀에는 뭐 어떤 제목을 넣겠고, 그 다음에 뭐 자막도 내가 넣어봐야겠다. 뭐 이런 거. 지나가는 자막, 움직이는 자막, 뭐 조정 자막,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효과음은 어떻게 내가 넣으면 좋겠다. 어떤 부류의 효과음을. 아기들 노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요들이 나오는 배경음악을 깔면 애기들은 좋아하겠지. 애기들 노는데 거기다 트로트 배경 깔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기획안을 만들어 보시라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탁구다 그러면
탁구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탁구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 있고 이쪽에 선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종에다 그리는 거야. 그러면 요 뒤편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앉혀놓는 거지. 관중처럼 컨셉을 잡아야지. 그러면 지금 뭐 전국 무슨 뭐 회장 배 무슨 뭐 시합을 하겠습니다 해서 뭐 선수들 입장해서 이런 연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핑퐁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찍는 연습을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럼 카메라 위치를 처음에 1번 여기다 먼저 1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렇게 시선을 놓고 나서 2번을 찍고 또 3번 요렇게 와서 또 찍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그려보는 거야. 콘티를. 그리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때 인터뷰하는데 둘이 헐떡거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 카메라 들이대면 아무리 아는 사이라도 싫지. 그러니까는 인터뷰는 나름 정리를 후에 차분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한다 라고 옆에다 메모를 써놓으면 누구라도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뷰에 들어가는 이야기거리는 미리 해줘야지. 들쑥 무턱대고 어쩌고 저쩌고 질문하면 상대편이 놀라니까 사전에 얘기를 하지. 보통 금메달 딴 사람은 그래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경기할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거니까는 답변해 주시면 돼요 라고 미리 사전 인터뷰 얘기를 해주거든요. 불쑥 카메라 대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얘 놀래잖아 선수가. 아 인터뷰 안 해보셨어요? 전 KBS 생방송에도 나온 사람입니다. 헌혈의 날 9월 3일 특집에 헌혈 생방송에 특집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이 팔뚝에 헌혈 바늘 꽂혔던 그거를 보여주면서 헌혈 한 150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헌혈할 때 보면 헌혈 장면이 있었어요. 요즘은 걸그룹들이나 보이그룹들이 광고하지만 예전에는 제 팔뚝이 나왔었어요. 광고에. 바늘 쫙 꽂아갖고 헌혈 피가 척척척 나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 팔뚝이에요. 왼쪽 팔뚝, 오른쪽 팔뚝 양쪽에다가 동시에 꽂아가지고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1번 카메라는 왼쪽 찍고 2번 카메라 오른쪽 팔뚝 찍고 그렇게 찍어가지고 중앙혈액원에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KBS에 나왔었는데 뭐 헌혈 증서도 보여주고 뭐 기념품 받은 것도 보여주고 적시자에서 포장 받은 거, 국민 포장 받은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한 5분을 하는데 미리 1시간 전에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선을 얘기해줘. 요사를 끝나면 카메라가 여기를 비칠 테니까 그때 가시면 돼요.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 MC가 이금희 씨인데 이금희 씨가 이런 몇 가지 질문할 거예요. 그럼 미리 생각하셨다가 답변하시면 돼요. 떨지 마시고 생방송 하다가 뭐 틀리면 또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계속 시키더라고. 자 연습 한번 해볼게 하고 골방에 끌고 들어가더니 연습을 시켜. 어떤 심정입니까?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뭐 두 번째 질문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 거 그럼 이금희 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쁘더라고. 대답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헤맸어. 그랬더니 생방송 처음이라서 많이 힘드시죠?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옆에서. 역시 프로는 프로지. 그러니까 아까 연습하던 대로 착 얘기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돈을 주대? 방송에 참여했으니까 돈 주잖아요.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돈 받았어. 총각대야 총각대. 그래서 그런 인터뷰 같은 것도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서 써놓으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좀 볼게요. 촬영 대상 선정하는 거, 대본과 시나리오 뭐 이런 거. 대본과 시나리오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라면 몇 가지 메모를 해서 이런 질문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되고, 이게 대외적으로 나갈 거라면 공식화된 뭔가 있어야죠, 문서가. 그래서 대본 시나리오를 만든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비디오 부분은 등장인물 어떻게 나갈 것이며 크로즈업을 할 건지 풀샷을 찍을 건지 그 다음에 길이를 얼마나 찍을 건지.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영화라고 하는 걸 보시면 장면이 어때요? 되게 짤막짤막 지나가죠.
장면이 짤막짤막 지나가고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장면이 유지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느 영화? 대화가 한참 되는 될때 서편제인가? 서편제인가 하는 그 영화에서 북치는 동생하고 소리하는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셋이서 아리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그 어디더라? 어느 지역을 이렇게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 누구지? 그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김수철 씨가 그 대금산조 그걸 작곡을 해갖고 그거를 배경음을 깔았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5분인가 나왔어. 중간에 카메라가 컷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촬영하는 장면이 5분인가는. 그거는 영화상에서요 그렇게 극히 드물대요. 계속 바뀌잖아. 막 장면이 초 단위로 막 바뀌는데 5분 이상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장면의 길이도 생각해야 되고,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뭐 이런 거, 촬영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찍는다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를 찍는데 애가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 같으면 함부로 못 찍어요. 위험해서. 근데 얘가 7살 8살이야 그러면 까불까불하지만 주의를 주면 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의자에 한번 올라가 볼래? 그래서 의자 위에 가서 키가 좀 높아졌잖아. 그러면 그 높은 상태에서 찍을 수도 있고, 애기야 너 한번 한번 엎드려 봐서 기어봐. 그러면 기어는 장면을 또 촬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근데 카메라를 들이대면, 엄마 아빠가 들이대면 애가 까불까불하고 찍지만 남모르는 아저씨가 카메라 들이대면 애가 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 그 집 같은 데 안에 들어가서 VJ 삼촌들이 찍는 거야. 애들 울까봐.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며칠 계속 촬영하고 얼굴 익히면 알잖아. 아니까 애들이 뭐 먹을 거 생기면 삼촌도 갖다 주고 이모도 갖다 주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애들이 낯설어서 울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입지는 않아. 촬영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하기 때문에 덥수룩하게 수염도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애기들이 무서워하지. 오디오는 어떨까요? 오디오. 여러분 오디오 감독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귀에다 헤드폰 큰 거 좋은 거 끼고 있죠? 그리고 가슴팍에 뭐 하나 들고 다니죠? 오디오 장비 이거 조절하는 거. 그래서 헤드폰 끼고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멸의 이순신 촬영할 때요, 촬영팀이 2팀이었어요. 2팀이 동시에 촬영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쪽에는 뭐 배에서 무슨 이야기 장면이 나오면 그거를 촬영하고, 저쪽에서는 뭐 배에서 피난 가는 장면이 있으면 그걸 또 찍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한참을 찍고 있는데 그 오디오 감독님이 컷! 그래서 NG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나 촬영 감독님이 깜짝 놀랐지. 야, 뭔 NG냐? 들어보세요 하고 헤드폰을 쥐었더니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이게 왜 코 고는 소리냐 했더니, 거기에 그 북 잘 치는 장군이 있었어. 이순신 장군의 수하 역할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코를 잘 곤대요. 근데 저쪽 구석에 가서 안 보는 데서 자는데 코를 골았나 봐. 근데 그 오디오가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코 고는 소리를 다 잡은 거야. 그 코 고는 소리는 주파수가 있으니까 주파수를 낮추면 돼요. 낮춰갖고 편집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목소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NG를 내가지고 다시 촬영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영상 드라마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지막에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디오 감독님도 컷해요. NG 낸다고. 배경음악 효과음들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OST라고 들어보시잖아요.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과거에는 좋은 음악을 있으면 빌렸었는데 요즘은 작곡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OST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OST의 대가라고 하시는 유명한 작곡가님들 계세요. 넬라 판타지아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그 작곡을 하신 작곡 음악 감독님도 돌아가셔서 최근에. 그 넬라 판타지아 그 오보에 연주잖아요. 오보에 연주. 거기에 맞는 노래를 쭉 하는데, 실제 그 가수가
그 곡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했더니 너 노래도 못하지 않느냐 하고 핀잔을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럼 연습할게요. 그래갖고 몇 년 동안 계속 연습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오디오를 보내드렸대요. 감독님한테. 그랬더니 감독님이 오케이 내가 노래를 주마 해서 그분이 유명해진 거예요. 누군지는 검색하시면 되죠. 넬라 판타지아 딱 검색하면 누구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사라 브라이트만. 우리나라에서 박기영 씨가 많이 이 노래를 불렀어. 박기영 씨가 성악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밤의 여왕인가 뭐 그런 뭐 이렇게 아리아 그 이 부분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넬라 판타지아를 부른 사라 브라이트만도 처음에는 작곡가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불의 명곡에서 박기영 씨라는 가수가 많이 불러서 여기 있네. 엔니오 모리코네. 모리코네 선생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오디오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오디오 감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오디오 배경음악을 OST를 만들려면 작곡을 따로 한단 말이야. 지금은 그 영화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OST만 부르는 유명한 가수들도 있잖아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 이 가수가 누군지 얼굴도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를 들어보면 맞아 어느 음악이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지 하거나 그런 OST로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같으면 이거를 OST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가르치세요. 노래를. 넬라 판타지아 하고 가르치세요. 쭝얼쭝얼 하는 거를. 그럼 그거를 녹음을 해도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저작권하고 상관없거든. 그래서 그걸 배경음악으로 써도 돼요. 그리고 일부 전주곡은 모리코네 선생님이 작단해서 했던 그 OST를 쫙 나가다가 실제 넬라 판타지아 부를 때는 애기가 하는 거야. 그래도 재밌어요. 우리끼리 보는 건데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시청자 무슨 뭐 이런 거 영상 보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 보내보세요. 히트 올라가야죠. 꼭 전문적으로 촬영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콘티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무사 둘이서 이렇게 칼을 이렇게 휘둘린다. 얘는 칼을 왼쪽으로 휘둘린다. 그럼 칼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하면 엇갈려야 챙하고 챙기잖아. 칼날이 서로 부닥쳐야 창하고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때 시선은 어디를 볼 거냐 이거야. 여러분 그 무사 영화들 나오면 마지막 장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막 뜀박질하고서 서로 칼을 딱 부닥쳤는데 주인공은 푹 꼬꾸라졌어. 무릎을 꿇고 탁 꼬꾸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아 주인공이 지는구나. 한쪽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쪽에 적이 완전히 꼬꾸라 KO를 당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진 거고 주인공은 약간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그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드라마는 대부분 그렇게 끝나. 생각해보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적이 주인공을 목을 딱 잘라버리고 이기는 장면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있어? 주인공이 이기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기면 싱거우니까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기는 거지. 고통을 감내. 그 킬빌이라는 영화 보세요. 킬빌. 거기 나오는 영화 주인공 보면 상대편 무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공격을 다 받아.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찔리고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마지막에 꼭 이겨. 그런 거.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그림. 그럼 아 대략 요렇게 액션이 움직이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물론 무수 감독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도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애기들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다 기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기어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화살표 쫑쫑쫑. 그럼 할머니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럼 너 여기서 보행기 타고 저기까지 가봐. 그럼 아 그거야? 알았어. 여러분 보람튜브라고 아세요?
2200만 구독자인가 있죠? 거기 나온 주인공이 어린 아이잖아요. 그렇죠? 보람이. 처음에는 어땠을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애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컨셉을 잡고 자기가 의상을 준비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야. 프로 도사가 돼 있잖아. 애들은 처음에 몰라요. 그러나 몇 번 가르치고 나면요,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를 해갖고 잘 해줘요. 다음에 제가 콘티북 보여드릴 테니까 콘티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검색해 보세요. 콘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거기다 콘티라고 쓰면 여기 있네. 콘티 이런 거. 스토리보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 뭐 그림이 있네. 이렇게 색깔을 야하게 이렇게 예쁘게 칠해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예를 들어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럴 때 얼굴을 크로즈업해서 그린다 그러면 이걸 말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손을 찍어서 옆으로 바르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설명을 써놨잖아. 이렇게 설명을 써놨잖아. 이렇게 써놨잖아. 뭐 쳐갖고 뭐 이렇게 뭐 무사끼리 만나가지고 지나가는 장면인지 뭔지 이렇게 했잖아.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그림으로 그리는 거. 예전에 그 풍선껌 사면 안에 그림 같은 거 몇 개씩 들어있었죠? 그런 거 같이 만드는 거야. 뭐 화려하게 그림 그리고 색깔 칠하는 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콘티. 스토리보드는 뭐예요? 이야기 전개를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가면 어떻게 돼? 여행 가면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만들어요? 콘티를 어떻게 짜? 여러분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여행 가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제주를 간다 이거야. 제주 어디를 간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제주 김포공항을 갈 거 아닙니까? 인천공항 가서 제주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김포공항을 간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지. 스토리보드를. 김포공항으로 이동. 두 번째 김포공항에서 수속 밟아야 되겠죠. 비행기 탑승. 그 다음에 비행기 이동. 그러면 김포공항에 제주공항에 도착. 그 다음에 숙소 이동.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서 기록하시면 돼요. 이때 배낭을 메고 갈지 캐리어를 끌고 갈 건지, 캐리어 위에다가 배낭을 짐을 올려올 건지, 배낭은 배낭대로 메고 캐리어는 캐리어대로 끌고 갈 건지 느낌이 다르거든. 여러분 여행사 직원들이 있죠. 여행사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 스튜디오스. 이런 승무원들은 배낭을 등에다 메고 갑니까? 아니죠. 캐리어 위에다 올려놓죠. 달라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행을 가는 건지 사무적인 용도로 가는 건지에 대한 것도 그런 장비나 복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리 보이는 거야.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걸 이제 보실 때는요, 드라마 내용이 너무 재밌다. 저 사람 배우가 있던 역할이다. 이것도 좋지만 어떻게 소품을 꾸렸을까 이런 거. 어떻게 촬영했을까.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거. 저는 요즘 그런 거로 봐요. 많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봐야지. 내용을 놓치니까. 드라마의 내용을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전반의 흐름을 보고 한 번 더 재방송을 본다거나 돌려보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 싶은 건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이나 대장금이나 이런 거는 한 10번 이상씩 봤어요. 전편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뭐 미생 이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재밌다고 하는 드라마들, 좋다고 하는 드라마는 원작 만화도 갖고 있고 원작 소설도 갖고 있고 원작 DVD나 이런 거 영상으로 방송에서 제작했던 그 영상을 원본 그대로 다 받아갖고 구매하기도 하고 갖고 있어요. 또 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지.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도 해드려요. 근데 공개적으로 복사는 못 해드리고 이제 알아서 해야지 뭐 제가. 나레이션 하는 거. 여러분 여행 가서 여행을 촬영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앙코르와트를 갔어. 그럼 여러분 여행 가서 나레이션을 직접 넣습니까? 제가 지금 앙코르와트 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앙코르와트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 그냥 여행 가서 찍기만 하잖아. 그럼 주변 사람 목소리 시끄러운 거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유튜브에 올린다고?
그 유튜브 보는 사람 뭔 죄를 졌다고? 그 시끄러운 소리 다 들으라고? 아, 그 사람 거 아니라도 내가 앵커를 볼 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소리는 나중에 편집하면 돼. 줄이면 되는데, 앙코르와트 갔다 와서 영상을 찍은 거를 편집을 할 때는 나레이션을 넣어줘야 돼, 내가. 그게 대표적으로 뭐야? 인간극장인가, 그거. 그 나레이션, 성우가 우리나라에 가장 누가 제일 잘해요? 이금희 씨잖아. 근데 이금희 씨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비싸서. 여러분들 그 누구더라? 유재석 씨가 그 예능 코너 같은 거 하루 종일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래요. 근데 그 고은정 씨 이런 성우들 있죠? 우리나라 레벨들 높은 성우들 있잖아요. 이 사람 1시간 더빙비가 1,000만 원이에요. 1시간 더빙비가. 일반 뭐 드라마 배우들 송혜교 이런 사람하고 레벨이 달라. 1시간 가만히 있어도 1,000만 원이야. 왔으니까.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주말의 명화 이거 이제 안 하잖아요. 왜? 더빙을 해주잖아. 거기 우리나라 성우들이. 근데 더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3시간 영화를 편집을 해서 더빙을 하려면 3시간만 편집하냐고 아니잖아. 몇 시간씩 편집을 해서 마지막에 3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화로 딱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더빙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 그리고 요즘 사람들 뭐 주말의 명화 안 봐도 항상 영화는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금희 씨가 더빙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다른 성우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나레이션 성우들 목소리 톤이 어때요? 이금희 씨랑 똑같죠? 네. 이금희 씨가 우리나라 FM 교과서야. 더빙에. 또 한 가지 더빙 뭐가 있어요? VJ 특공대. VJ 특공대 더빙은 어때요? 아, 정신 사납죠? 목소리가 한 10배는 올라가 있잖아. 이금희 씨처럼 더빙을 하면 VJ 특공대 안 봐. 패턴이 다른 거예요.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VJ 특공대도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왜? 더빙비 비싸, 그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목소리들이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사한 방송들이 많이 나오니까 안 본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앙코르와트를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앙코르와트 갔다 온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찍은 영상. 그럼 그 중에 카메라 들고 가다가 덜컹거리는 장면이 있으면 잘라야 되고, 그 중에 잘 나온 영상을 보고 나레이션을 넣어줄 거를 미리 짜봐야 돼. 예행 연습을 해봐야 돼. 요게 한 나레이션 이렇게 앙코르와트 장면을 이렇게 찍고 있는 장면이 한 3분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 3분 안에 써야 될 기사거리를 미리 적어놔야 돼. 예, 오늘은 앙코르와트 여행에 갔다 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그 나레이션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야 그게 좀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여행을 다녀왔는데 더빙을 해놨는데 너무 잘했어요. 꾸준히 올리시면 좋은데 꾸준히 안 되니까 꾸준히 여행을 못 다니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방송을 한참 나가다가 뜸해지면 유튜브는 그냥 푹 주저앉아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잘했는데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촬영을 나가려면 짐벌이 있어야 되는지 삼각대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셀카봉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셀카봉은 뭔지 아시죠? 짐벌은 뭐예요? 짐벌. 모르시면 메모하셨다가 검색하시면 돼요. 요거는 핸드폰용 짐벌이에요. 핸드폰용 짐벌이고요. 일반 카메라용 짐벌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올림픽에서 100m 결승 끝나고 나면 우사인 볼트가 쫙 하늘 향해서 V자 그리고 나서 깃발을 들고 막 뛰죠. 그라운드를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카메라맨이 앞에다 카메라 하나 울러맨 채로 막 뛰어가는 사람 있죠. 그것도 짐벌이에요. 어깨다 울러매고 뛰면 튕기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35kg짜리 짐벌 장비를 매달고 그 카메라 올려놓고 뛰면 안 흔들려. 이게 흔들리면 자동으로 맞춰주는 애야. 그래서 막 뛰어가도 영상이 똑바로 찍혀. 시청자를 바라볼 때 시청자들이 잘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짐벌. 우리 책에도 소개가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비싸기도 하지만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 카메라는 억 단위로 가거든. 근데 우리가 쓰는 건 핸드폰이니까 이 핸드폰에 맞는 짐벌을 사야 되는데, 자, 제가 짐벌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짐벌은요, 여행하는 사람, 움직임이 들어가는 영상에는 꼭 들어가야 돼요. 움직이는 영상에, 영상 촬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겠지만, 그런데 아이폰용 있고 안드로이드 폰용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용 이렇게. 어렵다. 제가 여기 있는 짐벌에 보면 이렇게 지운 스무스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게 좋다고 하니까는. 그랬더니 거기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업사원이 아이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이폰이 아니라 우주폰입니다, 안드로이드 폰 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얘는 아이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종이라서 안드로이드 폰을 쓰게 되면 반도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LG 폰은 아니죠 그래서, 얘요 했더니 LG는 작동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삼성 거니까 그러면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삼성 거는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폰은 몰라도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 공동구매 자료실에 가시면, 오죽하면 제가 린나이 보일러도 올려놔? 우리 집 고친 보일러인데 여기에 스마트폰 짐벌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짐벌. 스무스4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아이폰용이야. 아이폰용이고, 여기에 여기 있다. 3XS 라이트 핸드폰용 3축 짐벌 23번용. 요거 다음에 저 가져올게요. 얘는 접어놓으면 딱 요만해요. 얘를 착착착 피면 쫙 벌어지는 애인데, 예, 보세요. 되게 크죠 남들은요. 요만해. 근데 짐벌은요 금속으로 돼 있고 좀 묵직한 게 있어서 무거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들고, 셀카봉을 들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짐벌은 덜컹거리지가 않아요. 그걸 잡아준다고 안에서. 그리고 왼쪽 오른쪽 돌아가거나 이런 것도 수월하게 돌리고, 버튼 누르면 지가 왼쪽 오른쪽 돌아가, 위아래도 돌아가고, 수월하게 찍기도 하고, 또 명령 걸어놓으면 얘가 사람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찍어, 지가 알아서. 받침대에다 걸어놓으면은, 이렇게 받쳐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찍어. 얼굴을 이 사람 찍어라 그러면 이 사람을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앞에서 까꿍거리면 그 사람 계속 찍어주는 거야. 예, 요 공 찍어라 그러면 이 공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찍고. 요거는 아이폰도 되고 안드로이드 폰도 되고 다 돼요. 제가 이걸 쓰고 있어요. 예, 요거 23번에 나와 있는 거. 금액은, 이게 유명한 벤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벤로라는 브랜드 유명해요. 카메라 장비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13만 5천 원. 여기서 샀으니까 제가. 비싼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 사셨다가 괜히 또 더 싼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저 뒤편에 보면 조명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센터 거고요. 그 조명 뒤편에 옆에 보시면 삼각대가 있어. 파이프 길게 늘려놓은 삼각대는 개인 거예요. 오늘 한 분이 가져오신 건데, 저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저거 들고 여행 못 갑니다. 가다가 죽어요. 이따 한번 수업 끝나고 가서 만져보세요. 얼마나 무거운가. 남자인 제가 들어도 그때는 쉬운데 저거를 항상 등에다 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태백산 지리산에 일출 찍으러 저거보다 한 3배 무거운 삼각대에다가
카메라 짊어지고 가는데 몸도 무겁지. 일단 제 몸이 무겁잖아요. 거기다 삼각대 짊어졌지, 카메라 짊어졌지 해갖고 올라가는데 구름 껴서 새가 떴는데 안 보여. 입이 한 두어 발 나왔지. 날은 춥지. 남들은 내일 찍겠다고 있겠대. 그래서 나는 집에 갈랜다고 내려왔어. 다시 짊어지고 내려왔죠. 그렇죠. 그 집에 와버렸어. 그래서 다음날 찍었나 전화해봤더니 다음날 또 구름 껴서 못 찍었대. 속으로 아이고 기분 좋아라 그랬어요. 막. 무거워요. 무거워. 셀카봉도 무겁다니까 여행 다니면. 그렇잖아요. 혹시나 모르면 이런 거 사셔도 돼. 보급형 삼각대. 가벼워.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서 저렴하고 좋은 거 있어요. 비싼 거 사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여기다 전화하시면 돼. 여기. 캐논과 니콘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게.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사진하시는 분인데 대를 이어서 거래하는 데요. 이 집도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고. 여기다 전화하세요. 그래서 뚱뚱한 컴퓨터 선생님 소개했다 그러면 알아들어. 여기 있어. 공동구매 자료실 가시면 캐논과 니콘 카메라샵의 명가라고 써놨어. 여기 가셔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명함이니까 여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하고 가서 매장 큰 거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매장을 작게 옮겨놨어요. 그게 가시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장비는 우리나라 장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 대를 이어서 장사하는 데예요. 저희도 대를 이어서 거래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사시는 게 좋지. 모르는 데 가서 막 사지 마세요. 절대로. 예. 여기서 물건 사시는 건 제가 책임지고 인생 지고 제가 책임질 테니까. 뭐라고 이상하게 팔았으면 제가 쫓아가서 머리 홀가닥 다 뺏겨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 사장님도 소갈머리가 없어. 저처럼 뺏겨졌어요. 거기 써놨잖아. 이정민 훈장 말씀하시면 아마도 잘해줄 것인데. 예.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런 거 뭐 이렇게 관측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면 오늘은 지금 촬영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을 만드는 걸 할 거야. 그러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카메라를 들고 찍어? 이것도 있어요. 목에다 거는 거 있어요. 이렇게 목에다 걸어서 카메라에 와서 대 이렇게. 그 내가 손을 두 손을 쓸 수 있잖아. 뭐 음식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거치대도 파나. 어깨에다 매는 거 이렇게 넥밴드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다 선풍기 이렇게 걸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런 삼각대도 있어. 거치대가 있고. 아니면 그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봉 달아가지고 거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는 거치대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런 식인데 짧은 거지만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만드는 쿡방을 하는 걸 촬영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지. 저는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뷰티 하시는 분도 있어. 뷰티 화장하는 거 보여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명이 좀 있어야 돼. 조명. 저 뒤에 있는 조명 저거는요 순간 조명이야. 번쩍거리는 조명이야. 그러니까 지속 조명을 써야 돼. 지속 조명. 얼굴에 형광등 켜놓으면요 막 번져서 안 돼. 그래서 그런 조명도 팔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목소리를 중심으로 녹음을 하고 마이크를 연결해서 촬영을 해야 될 때는 마이크도 좋은 걸 쓰셔야 되고. 마이크도 좋은 걸 쓰셔야 되는데 마이크가요 비싼 건 또 하나 비싸잖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요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예요. 그렇죠? 이거 좋아요. 주변 소리도 잘 안 들어오고 좋아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핀 마이크. 스마트폰에 꽂아가지고 여기 옷에다 이렇게 찢게 달려있으니까 꽂아갖고 얘기하는 거. 요런 거 인터뷰할 때 쓰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뭐 음식 만들 때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마이크를 내 옷에다 이렇게 옷소매에다 찝어가지고 촬영하면 되잖아요. 안 비싸 이런 거.
안 비싸. 금액이 그렇게 안 비싸요. 뭐 요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야외 나가서 촬영하는 마이크거든요. 이게 좀 비싼 편이야. 한 40만 원가량 되는 애인데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저기 나무 뒤에서 떠들어도 다 쏘곤쏘곤 떠들어 다 들어와. 문제는 내 목소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굉장히 좋아요. 음량 조절도 되고요. 예, 비싼 거는 비싼 거 있고 저렴한 건 저렴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자, 다음 시간 거를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다음 시간에는 자, 콘텐츠 분석하는 거는 실습해라서 여러분 보고 아까 하세요라고 했고 댁에 가서 한번 더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저를 보여주시면 저는 더더욱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영상 콘티 작성하는 거, 사전 답사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대해서, 그 다음에 카메라 기종, 아까 어떤 분은 캠코더를 가져오셨어요. 대부분 스마트폰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렌즈가 필요할 수 있죠, 렌즈. 여러분 스마트폰도 렌즈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붙어있는 렌즈 말고 별도로 렌즈를 장착할 수도 있어요. 비싼 거는 비싸겠지만 제가 쓰는 거는 한 10,000원도 안 되는 7,000~8,000원, 5,000원짜리 집게처럼 달려갖고 딱 붙여놓고 찍으면은요 아주 잘 나와요. 그런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가져와서 필요하시면 뭐 조금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셔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예. 다음 시간까지는 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해보셔야 돼요. 3주차에는 그렇게. 자, 오늘 역시도 첫날 방송이 아니라 첫날 수업인데 제가 첫날 울렁증이 좀 있어요. 첫날 울렁증이 있는데 전혀 이상 없이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오늘 첫 주차 수업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